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효율 영어 강의의 선두주자 경선식입니다. 자, 공무원 9급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 공부를 5배 이상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초단기 대비법 특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 목록부터 보시면은요. 자, 처음에 영어 단어가 얼만큼 중요하고 공무원 영어 시험에서 어휘 문제가 얼만큼 비중을 차지하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자, 문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수거, 독해에 대한 학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강의 듣는 순서와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영어 단어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적으로 영어 단어를 확실히 잡아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주위에 공무원 영어 공부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거나 아니면 합격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자, 어떤 게 가장 어려웠을까? 자, 문법, 독해, 어휘 뭐 많지만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어휘가 가장 어려웠을 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물론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 비법으로 대비한 학생들은 어휘에서 그다지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서 오히려 문법, 독해라고 말할 확률이 더 크지만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거의 100% 가까이가 영어 어휘가 가장 어렵다라고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어휘 암기가요, 영어 공부 전체 시간의 70에서 80%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문법과 독해 공부하는 시간에도 사실은 그 지문에 나오는 어휘들이 어려워가지고 자꾸 막히고 하면은 사전 찾아보거나 아니면 그걸 정리해가지고 암기하거나 이런 시간을 다 포함을 했을 때 문법과 독해 자체에 들이는 순수한 시간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휘 암기가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따로 어휘 문제를 대비해가지고 어휘는 암기를 해야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70~80% 정도 어휘가 차지한다. 그리고 공무원 어휘 문제는 보통 2문항에서 6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수거 문제의 보기로는 단어가 나오죠. 보통은, 그죠? 수거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단어가 차지합니다. 그러면 그 수거 문제까지 포함한다면은 보통 3문항에서 한 8문항 정도까지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자, 그리고 나머지 그 독해 문제에서도요. 왜 독해 문제를 왜 틀렸니? 라고 물으면은 독해가 잘 안 돼서요 라고 처음엔 대답을 해요. 근데 그 독해 문제를 왜 틀렸는지 한번 다시 한번 봐봐. 어휘 이거 알고 있니? 잘 모르는데요. 이 어휘를 모르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휘 때문에 독해 문제를 틀리는 경우도 70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 공부에 있어서 어휘가 차지하는 그러한 비중은요. 70에서 한 80% 정도는 차지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공감할 겁니다. 예. 자, 그리고 2013년도와 2015년도 사이 13년, 14년, 15년도에 공무원 어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자, 2015년도 국가직에서는 2문제가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수거에서 나오는 그 수거 문제의 보기 문항에 어휘가 나왔거든요. 그것까지 한다면은 3문항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지방직에서 5문제, 서울시에서 6문제.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 공이라고 쓰고 최라고 쓰고 이런 것들이 있죠. 수라고 쓴 거. 이것은 어휘 수준을 갖다 나타내는 거예요. 수라고 쓴 것은 고등학교 1, 2, 3학년 수준에서 출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시험에 보통적으로 나오는 어휘 수준이다라고 해서 공편, 제 책으로 말하면은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 비법 공편토에서 출제된 단어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최고 난도는 그 공무원 수준조차 뛰어넘는 고난도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국가직 2015년도에는 공무원 수준에서 2개 수능을 뛰어넘고 최고 난도고 사이,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공무원 수준에서 4문제, 그 다음에 2013년도에서는 수능에서 1문제, 공무원 수준에서 1문제 정도 출제가 됐다. 자, 그 다음에 지방직은 5문제, 6문제,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분석을 해보면 공무원 수준 3개, 수능 2문제, 공무원 수준 2개, 그 다음에 수능 4문제, 그 다음에 50%씩 각각 차지하고요. 그래서 국가직과 지방직에서는 수능과 공무원에서만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런데 서울시는요.
예로부터 좀 어렵게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준을 뛰어넘는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법 최고 난도에서도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고 난도 수준에서 2문제, 공무원에서 2문제, 수능에서 2문제 이런 식으로 2015년도에는 출제가 됐고요. 14년도에는 최고 난도에서 1문제, 그다음에 공무원 3문제, 수능 2문제,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수능과 공무원 각각 50%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걸 정리를 해보면은요. 국가직과 지방직에서는 수능과 공편토에서만 출제가 되는데 수능 수준이 한 30%, 공편토 수준이 70% 정도 출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요. 수능 수준이 30% 정도 나오는 건 맞지만은 공편토에서 50%, 최고 난도에서 한 20% 정도 비중으로 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가직과 지방직을 대비하는 학생들은 굳이 최고 난도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합격을 하려면은 공무원 경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만큼 다 해야 돼 하고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세요. 나중에 영어 뭐 다른 과목까지 다 이제 90점 이상 맞을 수준이 다 돼서 완벽하게 해놨다. 그리고 났을 때 내가 국가직과 지방직을 공부는 하지만은 이제 다른 건 다 해놨으니까는 혹시나 모를까 어려운 어휘가 나올지 모르니까 최고 난도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는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무리하게 목표를 잡지 마시고 국가직과 지방직은 사실 수능과 공편토로서 충분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서울시와 그 다음에 7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최고 난도도 필수예요. 알겠죠? 여기에서 2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출제 비중이. 자, 이해되셨죠? 네. 자, 그리고 독해 문제에서는 어휘가 어떤 수준으로 출제되는가? 하얀색으로 친 것은 중학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노란색으로 친 것이 수능에서 나오는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 비법 수능에 나오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분홍색으로 표시된 것은 공편토에서 나온 그러한 단어입니다. 공무원 수준. 다 노란색이죠. 하얀색하고. 그죠? 예? 그리고 공편토 단어 한 문제. 한 단어. 그리고 나머지 다 중학과 수능 수준이고 그 다음에 공편토 수준이 한 단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능 단어가 38단어고요. 공편토 단어가 한 2단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자,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 뭐냐 하면은 내가 공무원을 준비하기 때문에 수능 단어보다도 공무원 수준의 어려운 단어가 중요하면서 어려운 단어만 공부하는 학생인데 절대적으로 독해에서는 수능 단어가 훨씬 더 큰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어휘 문제에서는 공편토 수준이 훨씬 더 큰 비중으로 나오지만은 독해까지 다 생각을 한다면은 수능과 공편토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다른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경우는 공편토 단어가 좀 많이 나온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쭉 봤을 때 수능 단어가 13단어, 공편토 단어가 한 5단어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적으로 독해 지문에서 공편토 어휘는 한 단어에서 한 5단어 사이인데 보통은 한두 단어 정도입니다. 보통은 한두 단어. 나머지는 다 수능 단어이고. 알겠죠? 예, 그만큼 기본적인 수능 단어가 중요한 것이에요. 어휘 문제에도 물론 수능 단어가 한 30% 비중으로 출제가 됐죠. 독해에서는 거의 다 수능 단어예요, 사실은. 예. 자, 그렇다면 이만큼 중요한 영어 어휘를 어떻게 대비할까? 자, 영어 어휘를 5배에서 10배 더 빠르고 오래 암기하는 방법이 있죠. 자,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 비법이 있습니다. 자, 초스피드 암기 비법이에요. 자,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 비법 수능 같은 경우는요. 고 1, 2, 3 수준의 모든 단어인데요. 80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공부하든지 여기에 나오는 뭐 어근이나 뭐 접도 뭐 이런 걸 다 활용한다 할지라도 하루 3시간씩 공부해도 한 8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는 돼야지 완벽하게 암기가 되요. 완벽하게 암기되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8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하지만은 초스피드 암기 비법 수능으로 했을 때는 20에서 25일이면은 완벽 암기 된다는 걸 제가 약속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공편토도 마찬가지 80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자, 공편토 단어는 처음 보는 단어가 훨씬 더 많고 그 다음에 파생어도 좀 더 어렵고 뭐 하기 때문에 보통 한 12개월 정도까지는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암기했을 경우. 자, 그런데 제 단어 암기 비법으로 한다면은 20에서 25일이면은 완벽하게 암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통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죠,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자, 그래서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 비법은 이미 검증이 된 그러한 책이고 강의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어휘 수강생 12년 연속 독보적으로 1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만큼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영초 누적 판매가 220만 권 이상이 되고요. 9년 연속 공무원 어휘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고 최근 9년 연속 공무원 어휘 적중률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타사 제품들을 보면은요. 100% 적중률을 갖다가 맞추기 위해 가지고 쓰잘데기 없는 단어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사실 다 암기하기도 힘들고 그 책을 쓴 사람조차도 모르고 제가 모르는 단어도 사실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불필요한 단어까지 다 공부할 필요는 없겠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또는 어떤 책들은 너무 부족한 어휘를 갖다가 갖고 있는 책들도 있겠죠. 그것에 비해서 적중률 1위를 갖다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수강 후기를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많은 학생들이 수강 후기를 남겨주고 있는데 뭐 알바를 쓰거나 절대 저는 그런 비열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직접 제 강의를 들은 학생이 100% 순수하게 적은 그러한 수강 후기예요. 자, 하루에 1000단어도 외울 수 있었습니다. 예. 거짓말 같죠? 1000단어도 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공부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1000단어도 외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완벽하게 암기하는 걸 기준으로 그냥 1000단어나 공부는 할 수 있어요. 1000단어를 그냥. 머리에 남습니까? 머리에 남는 게 한 1000단어 정도예요. 이 학생은. 그래서 시간이 꽤 흐른 후에 단어가 기억나는 정도도 단순 암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약에 3시간 정도, 3시간도 안 걸려서 3시간 미만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한 200단어 정도 암기를 할 수 있어요. 제 강의로. 네, 2-3개 빼고 완벽하게 암기가 됐다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 합격의 1등 공신이 바로 수능과 공편토 총 6주 만에 끝낼 수가 있었다. 수능 단어 80강과 공편토 단어 80강. 아까 20에서 25일 각각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한 학생이죠. 그죠?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공편토 책 하나만으로 요 하나만 봤을 때 지방직을 합격했는데 적중성과 효과만큼은 정말로 인정합니다. 적중성과 효과만큼은 다 인정하고 있어요. 이 이외에도 수강 후기 꽤 많습니다. 직접 수강 후기 들어가 보시면은 많은 수강 후기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명예의 전당에도 있고요. 자, 그리고 공편토 공무원 9급 시험의 적중률을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수능하고 공편토에 대한 플러스를 해가지고요. 자, 국가직 9급에서 수능과 공편토로 해가지고 2011년부터 2015년 5년 사이에 국가직에서는 100% 다 어휘를 적중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직 9급에서는요. 역시 5년간 푸시를 제외하고 모두 적중인데요. 푸시는 사실 이거 적중했다고 할까 말까 다 양심상 적중 안 했다고 했습니다. 원래 푸시가 뭐야? 밀다라잖아요. 밀다. 밀다. 근데 푸시 Y가 붙어가지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이런 뜻이에요. 밀다, 밀어붙이는. 예. 사실 요것도 적중률에서 빼도 되지만은 양심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요거 잘 몰라가지고 틀린 학생도 물론 있을 거예요. 유추를 못해서 푸시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라는 걸. 예, 그래서 밀어붙이는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리고 서울시 9급에서는 최고난도 수준까지 출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고난도까지 다 합쳤을 때 최근 5년간에 캐러셀, 자, 캐러셀을 제외하고서 100% 적중을 했다. 이 캐러셀은요. 국내에서 어휘서에서 맞춘 책이 하나도 없어요. 맞춘 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따진다면은 타 책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두꺼운 책과 비교를 해봐도 적중률 거의 100%잖아요. 그죠? 거의 뒤떨어지진 않습니다. 절대로. 그죠? 거의 100%. 5년간에 요 두 단어 빼고서 다 적중을 했는데 사실 푸시라는 거 하는 것도 요거에 대해서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요것도 타 책에서도 두꺼운 어휘서에서도 맞춘 책이 없다라고 하는 걸 감안한다면은 얼만큼 적중률이 뛰어난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저도 적중률을 위해서 많은 단어를 갖다 다 집어넣은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국가직과 지방직은 최고 난도를 빼고서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에게 효율적인 공부를 하도록 최적합한 단어들만 집어넣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어휘를 갖다가 그러면 어떤 순서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자, 먼저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 비법 수능 고1, 2 수준부터 완벽하게 하도록 하세요.
자, 완벽히 다 알고 있는 학생들은 고3 단어부터 완벽하게 단어만 공부를 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은 수능 고1, 2 수준 단어가 전체 독해 지문이나 문법 공부하는 데 있어서 8, 90%를 갖다 차지합니다. 8, 90%. 그리고 고3 수준 단어가 한 10%에서 15% 정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공편토 단어가 한 5% 정도 차지해요. 물론 어휘를 대비해야 되겠지만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요. 문법 독해 나중에 병행하기 위해서 고1, 2 단어만 어휘만 일단 공부를 해요. 그래서 4시간에서 6시간 공부하면은 6일에서 10일이면은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끝내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수능 고3까지 일단 단어만 공부해도 좋고 아니면은 고3 수준부터는 문법 독해 수거를 갖다 같이 병행해 나가되 단어에 한 5 그리고 다른 거에 5 정도의 비중으로서 공부를 하고요. 이제 수능 고3 단어 수준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공편토를 들어가야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공편토 단어는 사실 어휘 문제를 위해서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단어 공부에 3, 그 다음에 나머지 공부에 7 정도 비중으로서 공부를 쭉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 나는 단기간에 하루에 5시간 이상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영어에 치중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고등학교 1, 2, 3학년 요 단어부터 완벽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공편토 하면서 나머지를 병행해 나가는 그런 작전을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어휘를 끝낸 다음에 문법과 독해를 공부하잖아요. 요 수준까지 공부를 한 다음에 문법과 독해를 공부를 하면은 사실 문법 독해를 위한 고속도로 또는 고속철을 갖다가 깔아놓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어휘가. 왜냐하면 문법 독해 공부하다가 어휘가 막히면은 문법도 제대로 공부 못하고 독해도 막히기 때문에 시간도 굉장히 걸리고서 또 그거 정리하면서 또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이 듭니다. 알겠죠? 하지만 고등학교 1, 2, 3학년 수준까지 다 알고 난 상태에서 문법 독해 공부하면은 모르는 단어가 거의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문법 독해 자체에 치중해서 공부를 갖다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알겠죠? 근데 어휘 문법 독해를 같이 병행하게 되면은 막히는 길에 시내버스랑 갖게 됩니다. 왜? 어휘 때문에. 이해되셨죠? 네. 자, 그리고 어휘 암기 효과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초스피드 암기 비법 제 강의는요. 5배에서 10배 이상 빠르고 오래 암기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연상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리고 접두어 어근을 사용하긴 합니다. 근데 접두어는요. 접두어에다가 다른 어근이나 다른 말이 플러스 돼가지고 단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접두어 하나 가지고서 뭐 크게 뭐 이렇게 암기할 수 있는 단어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접두어와 연상법을 갖다 결합시켜가지고 저는 강의를 합니다. 이게 한 85%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어근을 갖다 활용한 것은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같은 어근에서 파생되기 때문에 뜻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헷갈림을 방지하는 연상법도 또 적용을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근이나 접두어를 갖다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효과 있게 암기를 할 수 있는 단어는 전체 단어에서 15에서 20% 미만입니다. 어근이나 접두어를 암기하고 있는 학생들은 아마 지금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어근, 접두어 효과 있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많이 헷갈리죠. 같은 어근에서 파생되거나 또는 어떤 단어들은 한 어근에서 한두 단어 정도밖에 파생이 안 된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다수예요. 자, 근데 이 두 단어를 암기하기 위해서 어근을 암기한다. 언어학자도 아니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러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거와 비교했을 때 사실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어휘 효과는, 암기 효과는. 자, 그리고 학습기 요즘에 많이 선전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죠? 학습기나 뜻에 대한 그림만을 이용한 암기. 이것은 저는 그 단어를 갖다가 발음했을 때 거기서 연상되는 그 뜻과 연상되는 걸 갖다가 연상을 하지만 여기선 뜻 자체에 대한 그림으로 암기하는 그러한 학습기가 또 있습니다. 효과에서는 사실 비교조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직접 한번 다른 데 가가지고 강의도 한번 들어보고 제 샘플 강의 들어보고 해서 비교를 해보시면 직접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휘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문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확한 독해력은 문법 지식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들이 문법 지식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독해를 할 때 왜 여기서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주어가 이렇게 멀리 동사가 왜 떨어져 있지? 이런 걸 갖다가 모르는 상태로 그냥 대충 이 단어가 이런 뜻이니까 대충 이런 뜻일 거야 하고 소위 말해서 감독해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법 지식이 약하면은. 그래서 문법을 활용해서 독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독해가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계속적인 반복적으로 문법을 적용해가지고 독해를 연습하다 보니까는 계속된 독해 실력이 향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반대로 기본 문법 실력 없이 하는 독해는 감독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감독해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문법 실력이 저절로 익혀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문법 실력이나 그 다음에 독해 실력은 제자리 걸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독해의 원인은 문법을 모르고 문법의 독해 적용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감독해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 강의는 초스피드 통쾌한 문법인데 총 23강으로 굉장히 적은 분량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여기에 핵심되는 것은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쉽고 통쾌한 설명이다 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샘플 강의를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알겠죠? 시간 강의에서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자, 제 강의의 특징은요. 문법에 대한 독해 적용을 갖다가 항상 강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법을 배웠으면은 그 문법이 독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독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문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다 설명을 해주고 연습을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수능에서는 물론 적중률이 100%이지만은 수능을 위한 통쾌한 문법이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적중률은 한 90에서 10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중률은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건 수능을 사실 대상으로 해서 만든 그러한 문법 강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요 강의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쉽고 통쾌하게 배울 수가 있고 기본을 갖다가 더 쉽고 그 다음에 독해 적용까지 배울 수 있으니까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기출 문제를 갖다가 많이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기출 문제에서 나온 문법 사항이 있으면은 그 문법 사항을 갖다가 인터넷이나 아니면 더 두꺼운 문법 책을 이용해 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 찾아서 공부하는 역방향 공부 방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두꺼운 그 문법책을 갖다 다 공부해서 맞춰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출제됐던 거 위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알겠죠? 예. 그 다음에 나중에 준비가 언제 완벽하게 다 됐다라고 싶고 이제 시간이 많이 남는다라고 하면 그때 돼서 두꺼운 문법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게 좋겠죠.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법에 대한 수강 후기도 한번 보도록 하죠. 대한민국 최고다. 웬만한 강의와 교재는 다 봤지만 이렇게 영어가 가벼운 느낌은 처음이다. 자, 이해할 것과 암기할 것이 나눠집니다. 다른 강의에서는 이걸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지 이걸 다 모듈이 암기해야 될지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줘요. 저는 근데 강의에서 이건 암기하세요. 이건 이해하세요 라고 나눠줍니다. 그래서 암기만 해야 할 양이 50% 이상 줄어들게 되고요. 모든 문법상이 제대로 개념에 박혔습니다. 이게 항상 독해를 염두에 둔 문법 강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그리고 어디에서도 이런 식의 강의를 듣지 못했고 자, 독해는 거의 문법 범위에서 노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독해 자체를 정확하게 하려면은 문법에서 여러분들이 문법 지식에서 독해력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학생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거학습법 보도록 하죠. 자, 경선식 수능 영수거 초스피드 암기 비법이 있는데 이것도 자, 수능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영수거 강의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갖다 공무원 수험서에서 기본으로 다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전치사 부사에 강해지도록 만들거든요. 이건 독해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독해에서 처음 보는 수거가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뜻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또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요. 요 off라고 하는 것은요. off. 자, 이것은 떼어져서, 떨어져서 이런 뜻을 또 갖고 있습니다. 뭐가 중단되어, 끊기어 이런 뜻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떼어내어, 떨어져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fall off 하면은 어디서부터 떨어지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요. 자, 나는 떨어졌다. off, 떼어져서, 즉 사다리에서 떼어진 상태에서 떨어진 거여서 어디로부터 떨어지다가 되겠죠. 사다리로부터 떨어진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나는 공항에 갔습니다. To see him off. 자, see off 하면은 이것은 배웅하다를 뜻하는 수거입니다. 근데 배웅하다, 저도 예전에 이거 암기할 때 see off, see off, see off 그냥 암기했었어요. 자, 그냥 암기하지 말고요. off라고 하는 게 떼어내는 거잖아요. 자, 공항으로 갔는데
그를 보기 위해서 그가 뭐 하는 게 떨어져 나가는 걸 보기 위해서 그가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걸 보는 게 바로 뭐예요? 배웅하는 거잖아요.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몇 번만 되뇌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see off 배웅하다. 자, 그다음에 keep off the grass. 자,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 잔디밭에서 떨어져서 유지해라. 떨어져서 계속 있어라. 어디로부터 떨어지라란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전치사, 부사 그 고유 의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은 독해할 때도 처음 나온 수고도 여러분들이 대응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수능에서 익힌 다음에 고난도 수거까지 또는 기출 수거까지 여러분들이 응용해 가면서 암기하는 게 좋다. 그리고 또 이해하면 쉽게 암기되는 수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look forward to ing, 뭐뭇을 학수고대하다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그냥 막 look forward to ing, look forward to ing 뭐 이런 식으로 암기하지 말고요. to가 여기선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to가 전치사로 쓰이면 어느 쪽을 향해서란 뜻이죠. 어느 쪽으로. 그리고 forward는 앞으로, 어느 쪽을 향해서 그 앞을 쳐다본다는 얘기예요. 내 애인과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기 5분 전이에요. 그러면 그 내 애인이 오나 안 오나 그쪽을 향해서 앞으로 쳐다보고 있겠죠? 그래서 그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look forward to ing. 자, 그리고 look after는 뭐뭇을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도 분석을 해보세요. 보다, 뒤를 보는 거예요. 아기를 돌볼 때 아기가 막 뛰어다니면 뒤따라 다니면서 혹시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거 없나 하면서 막 돌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기 뒤를 막 이렇게 보면서 뒤따라 다니면서 보면서 본다. 즉 돌보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look after.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는 그러한 강의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전치사 부사에 강해지게 하고 이해를 시켜주는 그러한 강의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 적중률은 50에서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능 수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학습이 필요한데요. 추가 학습은 일단 기출수거가 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출수거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공무원 전용 수거책을 이용해 가지고 확장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독해학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독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문법을 기반으로 해서 독해하는 요령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독해 원리입니다. 문법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독해를 정확하게 하는가, 그게 바로 독해 원리인데, 수학에서도 수학을 푸는 공식에 대한 원리가 있죠. 그 원리에서 공식이 나오고 아니면은 문제 푸는 방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수천 수만 개의 문제를 갖다가 처음 보더라도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응용 문제를 갖다가 여러 개 푼다고 해서 원리를 파악해가지고 이거에서 확장을 시킬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독해도 감독해로 여러 개 한다고 해가지고 독해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와 반대로 독해 원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응용을 갖다가 몇 번 정도 어느 정도 해 나가면은 처음 보는 수천 수만 개의 지문을 갖다가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학과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수업받은 독해 원리는 바로 혼자서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강의에서 딱 듣고 집에 가서 복습해야지 하면은 다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 강의는 그 자리에서 복습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속독 연습을 위해서 독해했던 문장은 또는 지문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빠르게 해석을 해봐야지 되는 거예요. 한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한 4학년 학생 수준의 그러한 국어책을 읽을 때 처음에는 떠듬 읽겠죠. 그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읽어봤던 걸 하면은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서 독해를 갖다가 빠르게 직독직해로 속독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여서 한번 해석했던 문장은 반드시 다시 한번 해석해보는 습관을 꼭 갖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공무원 독해 수준은요, 수능 독해 수준과 거의 비슷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주 약간 어려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어휘 수준도 수능과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어려운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초스피드 통쾌한 독해는요, 기본이 10강, 그리고 완성이 10강, 굉장히 다른 강의들에 비해서 굉장히
짧습니다. 하지만은 다른 강의에 비해서 독해 원리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는 몇 배 또는 몇십 배 이상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샘플 강의를 들어보시면 될 텐데 독해 원리를 갖다 가르쳐주고 직독직해는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몸에 배게 돼 있고요. 강의 자체만으로도 독해력이 향상이 된다. 강의 듣고 복습 안 하면 헛고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강의 시간에 저는 복습할 시간을 따로 줍니다. 그래서 이 독해에서는 일단 수강 후기 읽고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 자, 독해에 대한 수강 후기. 처음엔 독학으로 하루 30지문 이상씩 독해를 무작정 해봤는데 하루 30지문 이상씩 하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한두 달간 지속해서 공부를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약간의 상승만 있을 뿐 근본적으로 독해의 구멍이 메워지지 않더라고요. 즉 감독해를 하면은 제자리 걸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스피드 통쾌한 독해 강의 수강 후 독해 지문을 제대로 해석하고 넘어가는 쾌감. 자, 저는 감독해의 선두주자였습니다. 독해 요령은 물론 기본적으로 문장의 구조 및 기본 틀을 확실히 잡아줍니다. 자, 독해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친구의 비결은 바로 초통독을 갖다 듣고 있어서 나도 따라서 들어봤는데 5강 정도 들었을 때부터 문장 구조가 보이고 어디서 끊어 읽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거짓말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제 강의는 짧습니다. 하지만은 그 짧은 내에 굉장히 많은 독해 요령이 포함되어 있고 굉장히 많이 또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스스로 독해 능력이 깨우쳐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감독해와 작별하게 됐다. 자, 기본 완성, 초스피드 통쾌한 독해 기본 10강, 완성 10강 다 들으니까는 웬만한 문장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단어로 추리하면서 풀었는데, 즉 감독해 했었는데 요새는 척척 해석이 됩니다. 자, 독해 강의도 이런 식으로 수강 후기가 올라가 있고요. 강의 내에서 어떻게 강의를 하길래 저런 수강 후기가 올라왔는지 직접 이것은 짧지만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초스피드 통쾌한 독해 완성 2강에 나오는 그러한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제가 강의하는 방식대로 한번 해볼 테니까는 여러분들이 독해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아마 감이 잡힐 거예요. 자, 에릭 에릭슨은 자, 처음에 주어가 나오겠죠. 동사가 안 나오고 콤마가 나오고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이 주어에 대한 동사는 저 뒤에 있나 보다 하면서 직독직해로 가야지 되겠죠. 근데 콤마가 나왔으니까는 뒤에 분명히 콤마가 하나 더 나올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삽입이란 것입니다. 콤마 사이에 어떤 걸 삽입해가지고 전체적인 뼈대를 구성하는 완벽한 문장 속에 삽입을 시켜놓은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삽입된 것은 없어도 되는 문장이죠, 원래는. 그러면 콤마가 있으니까는 먼저 여러분들 전체 뼈대를 보려면은 콤마 사이를 없다라고 생각하면 에릭 에릭슨이란 사람은 대티아라고 말한다. 전체 삼형식 뼈대가 금방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삽입된 거 한번 연결해서 해석을 해볼게요. 자, 명사나 대명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명사, 형용사, 분사 순서가 나오면은 요 뒤에 있는 형용사나 분사가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무조건 수식해라. 여기서는요. 문법을 기반으로 해서 독해 요령이 생긴다 그랬죠?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기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선행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문법 배우면 뭐예요? 직접 독해에서 써먹어야죠. 독해에서 써먹으려면 어떤 형태가 남아요? 명사 다음에 형용사 분사가 나오면 뒤에서 앞으로 무조건 수식해라. 알겠죠? 예. 자, 그러면은 유명한 에릭 에릭슨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치사부터 시작되는 또 수식어구가 돼 있는 거예요. 자, 유명한, 뭐에 대해서 유명하냐면 그의 심리사회 발달 이론으로 유명한 에릭 에릭슨은 자, 말한다 대티아라고 자, 말한다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목적어가 안 나오고 대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주어 동사를 포함한 절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절 자체를 이끄는 접속사가 바로 대시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바로 대시니까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독해에서는. 아, 타동사 다음에 대시 나왔다면 뒤에는 주어 플러스 동사인 절이 나오겠구나. 그럼 대 다음에 나오는 게 뭘로 해석해야지 돼요? 주어로 해석해야죠. 그죠? 대티아라고 얘기했는데 뭘 얘기했냐면은 첫 번째 이슈는, 첫 번째 문제는 자, 이게 바로 주어로 해석해야지 되겠죠? 대절에서 주어. 그리고 첫 번째 문제는 하고
동사를 봤더니 동사가 안 나와요. 명사가 나왔네?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네? 그러면 여기서 딱 끊어가지고 이 주어 다음에 동사는 또 저 뒤에 있나 보다 하고 직독직해로 가야지 돼요. 여기에서 숨어있는 독해 요령은 바로 뭐냐면 명사 플러스 주어 동사 순서죠. 그죠? 명사 플러스 주어 동사 순서예요. 그래서 명사 플러스 주어 동사 순서가 돼 있으면 역시 무조건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해줘라. 알겠죠? 여기서도 독해 원리가 숨어 있는데 문법에서 나온 거예요.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다. 알겠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뿐만 아니라 관계부사가 생략돼도 이런 형태가 또 나올 수가 있고, 아무튼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순서가 나왔다면 뒤에서 앞으로 무조건 수식해줘라. 이게 독해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는 자, 수식을 해주니까는 자, 유아가 직면하는 첫 번째 문제는 자, right after verse 하면은 이것은 수식어구니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실내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right after verse 같은 수식어구, 즉 형용사구나 부사구 같은 것은 주어 동사를 멀리 떨어뜨려 놔가지고 독해를 방해하죠? 그래서 독해를 방해합니다. 요 삽입구도 마찬가지예요. 삽입구가 또 독해를 방해해요. 여러분은 방해받지 말아야 되겠죠? 이건 삽입돼 있구나. 이건 수식어구니까는 이건 가볍게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면 주어 동사가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The first issue is trust가 되는 것이죠. 알겠죠? 이것도 수식어구니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대절에서는. 자, 이해되셨죠? 자, 여기에서 그래서 독해 원리를 갖다가 한번 배워왔어요. 삽입구라는 것은 콤마 사이로 삽입을 해놨으니까 독해 방해받지 말라. 명사 다음에 형용사 분사가 나면 뒤에서 앞으로 무조건 수식해라. 그리고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앞에 명사를 무조건 역시 수식해라. 그리고 수식어구가 독해를 방해하는 요소니까 형용사구나 부사구, 특히 전치사구 같은 경우는 가로를 쳐놓고서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독해를 해나가는 게 좋다. 자, 이게 바로 독해 원리예요.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여러 개의 독해 원리가 숨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저는 끊어읽기 연습을 같이 해줍니다. 자, 그러면 직독직해를 위해서 끊어읽기를 해야지 되는데 한번 같이 해보죠. 자, 이게 주어예요. 에릭스는 동사 안 나왔네? 그러면은 동사는 뒤에 나오나 보다 하고서 삽입됐나 보다 하고서 이렇게 직독직을 가야지 돼요. 그래서 유명한 명사나 대명사 다음에 형용사 나왔으니까 유명한 에릭스는 이렇게 되겠구나. 자, 뭐에 대해서? 그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으로 유명한 에릭스는 자, says that이라고 얘기한다. 대절 다음에 주어 동사 생각하면서 가야지 되겠죠? that이라고 말한다. 뭐라고? 첫 번째 문제는 자, 동사 안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 나왔네.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무조건 수식해 줘야지. 그래서 유아가 직면하는 첫 번째 문제는 요것도 수식어구네. 그래서 출생 직후에 유아가 직면한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실내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2번이나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것도. 배운 것은 기억에 남아있을 때 바로 익혀둬야 됩니다. 몸속에. 그래서 혼자서 독해 따라해보기 시간을 제가 강의 시간에 드려요. 한번 독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요거 한 30초 정도 드릴게요. 자, 됐습니까? 예.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를 몰라가지고 막히는 그러한 경우는 있을지언정 2번이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했을 거예요. 알겠죠? 예. 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 직독직해를 하면서 문장 구조를 갖다 눈에 보면서 해석을 하는 습관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공부 순서를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학교 단어 실력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중학 단어부터 해야만 합니다.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 비법 중학. 요것도 4시간에서 6시간 하면은 요거는 한 3, 4일 정도면은 여러분들 맞출 수가 있어요. 중학 단어는. 알겠죠? 길게는 뭐 한 5시간이나 6시간까지 5시간, 3일에서 참 6일까지. 알겠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설명드렸죠.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 비법 고1, 2 과정부터 하고서 문법 독해를 갖다가 고3과 그 다음에 공평토랑 병행하라고 그죠? 자, 또는
고1, 2와 고3 과정까지 아예 단어 먼저부터 빠른 시간 내에 완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편토와 문법과 독해를 병행해 나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고1, 2 과정까지 한 다음에 고3 과정하고 그 다음에 문법 생기초가 부족하다면 문법 왕초보 탈출을 하고 그 다음에 초통문을 갖다가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하세요. 문법과 요 고3 과정을. 그 다음에는 독해를 갖다가 기본 완성을 갖다가 해 나가는 겁니다. 10강, 10강밖에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공편토,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고 공편토와 병행해 나갈 것들이 있어요. 3대7 구조로 이렇게 하라고 했었죠. 아까. 그래서 경선식, 영수고, 초스피드 암기 비법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적중률에서 50에서 70%밖에 안 되니까 기출문제 및 보충을 갖다가 해야만 합니다. 이거 병행해 나가고 그리고 문법 기출문제를 학습하고 또 보충을 해 나가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90에서 한 100% 정도밖에 안 되니까는 자, 많은 거죠. 이것도 적중률이. 그죠? 여기에다가 기출문제하고 보충으로서 여러분들이 문법을 더 보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독해를 갖다 배웠으니까는 이 독해를 갖다가 연습해야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독해 연습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현재 수준에서 이 강의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정도 수준이면 빠르게 해석해 나갈 수가 있어. 정확하게. 그 수준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난이도를 높여가가지고 공무원 시험보다 약간 더 어려운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해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회화도 시험에 나오니까 기출 회화 및 보충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하나 딱 찍어 놓던지 아니면은 잠시 멈춤 버튼 해 놓고서 다 적어 두도록 해서요. 알겠죠?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공부 순서가 될 것입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률이 참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그 사이에서 다른 학생들하고 똑같이 노력하면 안 되죠. 똑같이 노력을 해서는 안 되지만은 남들보다 더 적은 시간을 들이고도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라는 얘기예요. 영어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공부 방법을 갖다 캐치를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전문가들,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순서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 전문가들은 여러 수험생들을 경험해보고 자신이 직접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들보다도 그 지름길을 갖다가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영어 학습 방법에 대해서 5배 이상 빠르고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갖다 제시를 해 드린 것입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